안녕하십니까. 역사권 낸대 저희기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노하우와 부자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걸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데 기술이 있죠. 노하우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행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나 그 습관들이 또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쌀 때 사서 오르면 파는 겁니다. 이 경제 원칙이죠. 뭐 경제학 공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럼 언제가 쌀 때냐.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가 쌀 때죠. 그래서 쌀 때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물론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싼 거죠. 안 좋아서 싸면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러니까 회복기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도 그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분은 이쪽 강일지구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에 강일지구에 전세 사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강일지구에 9호선 라인이 들어가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은 적이 있는데 꽤 오래됐죠. 이분이 거기에 전세 살면서 하나 사시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강일지구 강일동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사지구 하남시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견해를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미사지구는 개발이 다 끝나서 가치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간 지역이고 물론 강일지구도 다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9호선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이라는 거는 강남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서울 전철 중에 가장 핫한 라인이 9호선인데 지금 강일지구와 미사지구 또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이제 9호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지역들은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시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으니 미사지구는 이 강동, 이 강일지구가 어떻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 남양주 왕숙지구 쪽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거는 사실 혼자서 생각할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하고 같이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거죠. 뭐 커피값 얼마 안 되잖아요. 차 한잔 하면서 오랜 시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그게 최고죠. 전화로야 뭐 길게 할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료니까요. 제가 돈 안 받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라는 건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으셔라. 쌀 때가 언제입니까? 쌀 때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죠. 요즘 같은 때죠. 전 세계적으로 뭐 트럼프 문제도 관세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경제가 침체된 거거든. 근데 물가는 또 올라가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침체가 된 상태가 결국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이상 저렴한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셔라.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려면 급매물을 사는 거고 또 경매를 사셔도 되고요. 경매를. 그래서 30% 이상 저렴한 걸 사시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30% 저렴하니까 일단 30% 올라갈 거 아니에요. 30% 안 올라가면 20%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 때 사는 거다.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럴 때 사시는 게 노하우다.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꼭 부동산 경기가 막 들썩들썩거릴 때, 호황일 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시고 본인 생각도 피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죠. 두 채, 세 채 해가지고 중과세 또 세금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강남 쪽에는 뭐 침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또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또 일부 푸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서울에서도 강북 지역, 노도강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데 가서 사지 마시고 내려간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가는 데 가서 사셔도 관계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레벨업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데서 사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셔라. 이것도 다 아시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거는 주택을 한 세대에서 두 채 갖고 있지 말고 세 채 갖고 있지 말고 한 채만 갖고 있어라. 그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물리면은 안 되잖아요. 이 삶의 터전인데. 그래서 한 세대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2년만 보유하다가 팔면 다시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셔라. 근데 2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돼요. 또 때로는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팔고 또 팔 때는 2년 지나면 샀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샀을 때 비싸게 사면은 뭐 덜 올라가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많이 저렴하게 내려간 싸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2년 되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2년 돼서 또 팔면 취득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더 받기 때문에 또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조금 높은 데 가서 또 사고 또 2년 있다가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 빠르신 분들은 다 하시는데 안 하시고 또 이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는 게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벌려면 이동을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애들 학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게 노하우다. 그 다음에 금융 대출은 너무 많이 받지 마셔라. 제가 지난번에 그 영끌이라는 제목으로 또 영상도 한번 찍었는데 이 취득가액에 살 때, 아파트 살 때 50% 구입가액 미만에서 사시고 이자를 대출이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노하우랄 것도 없이 이건 당연한데 영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1차 받고 그다음에 이금융권에서 받고 또 친구한테 빌리고 뭐 이리 막 친지 이렇게 너무 많이 긁어 모으다 보면 또 잘못하면 그 이자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다 지키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죠. 누구나. 제가 제시하는 방법만 지키신다면.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는 게 부동산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내려갔을 때 사는 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다. 또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어도 급매물이나 경매를 통해서 하면 또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노하우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저걸 뭐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행하기가. 그래서 이걸 실천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판다. 이런 그 제목으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요 원칙은 어디에서 이런 원칙을 정했냐 하니까 국민연금에 자금이 엄청 많죠. 우리가 국민연금 내잖아요. 보험료.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갈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금 받을 때 뭐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많이 늘려야,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20년, 30년 되면은 고갈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병원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병원비는 사실은 아닌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해서, 수익을 내야 연금이 고갈이 안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는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는 게 제일 원칙이죠. 그러려면 싸게 사서 비싸지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싸게 사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팝니다, 국민연금은. 근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안 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얼만큼이냐. 제가 제시하는 거는 또 이 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것도 20%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2억이 올라가면 12억이면 팔으라는 거예요. 그럼 12억을 가지고 또 그 돈을 이제 투자하고 뭐 올라간 건 뭐 빼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방법을 반복을 해야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워런 버핏도 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또 이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그 기사를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쳐가지고 다 읽어보시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기사를 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30% 이상 쌀 때 사라. 제가 아까 그 노하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침체기에 사셔라. 그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저렴한 아파트를 사셔라. 서울 수도권을 제가 딱 지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곳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셔라.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또 일자리가 있는 지역, 이런 데 선택하셔라. 그 대표적인 게 판교 테크노밸리죠. 거기는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또 이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투자할 때는 역세권이어야 되고 환승역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해라. 이거 뭐 기본이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살 때 세 군데는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담하다 보면은 상담하는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군데 이상은 확인한 다음에 선택하셔라.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는 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한테 꼭 상담하고 결정을 하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30% 정도 고가 대비 싸게 사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설명을 앞서 말씀드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 그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라는 거는 2008년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울 때죠. 그때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체됐다는 뜻이죠. 이게 조선일보 2025년 2월 5일자 기사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 때와 올해 경매가 쏟아진다. 경매가. 이거 왜 그래요?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자 못 갚으니까, 원금 못 갚으니까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30%, 40%, 50%까지도 싸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인 못 찾는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다. 요것도 이제 뉴시스의 2월 22일자 이제 기사 내용인데, 주인을 못 찾는 미분양. 그러니까 다 준공은 했는데 들어오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만에 7만 가구가 쌓여 있다. 여기 보면은 요 사진에도 보면 할인 분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파트가 할인 분양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올 때는요, 무조건 실수요자 이런 분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할인하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요거는 사셔라는 멘트나 마찬가지예요. 사셔라는, 그러니까 지금이 쌀 때다. 또 아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니까, 1억 벌어가지고 양도세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내면은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을 활용하면은 세금을 0원이다.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동안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빵원이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곧 거주까지 또 해야 돼요. 거주까지. 근데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살 때, 이제 부동산에서 중개업소에 가면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은 이제 투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을 사게 되면 2년 보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된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에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씩 집을 샀다가 팔면, 또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면은 자동적으로 돈이 벌린다. 요거 모르시는 분 별로 없죠. 그런데 실행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죠. 실행하신 분들은 이렇게 실행하셔가지고 돈을 버셔라.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2억이 넘으면, 12억 넘는 거를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세법에서 12억 넘으면 12억까지는 세금을,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비싼 것도 관계없고, 자기 그거는 여건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돈을 버셔라. 이게 이제 한국세정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12억 이상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더 절세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집을 사서 거주하면서 보유를 하면 세금도 안 낼 수 있고, 또 12억 넘더라도 또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주거시설을 가지고 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살면서 2년 있다가 또 조금 좋은 데로 가고, 또 2년 있다가 또 좋은 데로 가고, 그러면 세금 1원도 안 내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출은 조금만 받으셔라. 제발. 물론 많이 받는 분들이 그거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많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연끌을 할 수도 있고 5억짜리 사는데 연끌을 할 수도 있고 3억짜리 사는 연끌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든가 조금 저렴한 지역에 가서 한 50% 안쪽에서 사셔라. 이자 부담을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경매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빚 무서운지 모르는 연끌족 돈은 안 된다. 요게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또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연끌족 돈은 안 돼. 사상 최대 1900조 가계빚 잡겠다는 정부. 이런 좌우지간 뭐 이런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은 부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받으셔라.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요즘 그 아파트가요, 가격이 얼마나 내렸냐면은 10억 부르던 아파트가 5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3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사시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50%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부르는 가격하고 거래되는 가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3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냐면 평택 고덕지구 얘기인데 평택 고덕지구는 뭡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인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들어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삼성 반도체만 보고 연끌해서 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짜리가 5억 정도 될 정도니까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 서울 집값 초양극화. 근데 서울이라는 데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는 게 참, 이게 결국은 이 강남, 지금 반포라든가 이 대치동, 또 압구정동,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잠실, 송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양극화가 지금 더 심해진 것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를 풀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실은 고점을 뚫고 있는데 잠실은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줬거든요. 노원은 반토막이 났다. 노원은 반토막인데 잠실은 고점이야. 그 잠실 가서 사면 안 되죠. 노원에 와서 사셔야 되지. 꼭 잠실과 노원만 그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데 가서 사시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 기사도 제가 입증을 또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과 그 진리.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면 내려가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제 현상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우상향이라고 그래서 항상 거의 올라갑니다. 왜? 땅값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땅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주 산간벽지 아니면 특히 대도시 아파트를 짓고 사는 지역은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땅값은.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기초상식인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건 우상향을 하니 침체기에 사서 회복기에 파셔라.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계속 되는 것을 알면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식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가격이 이 땅 가격처럼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땅값은 안 내려간다니까요. 특히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 공업지역은 일부 이 산업단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 현상이니까 또 진리니까 이런 경기 변동 상황을 아셔라. 침체기가 오면 회복기가 온다. 또 모든 사람이 부동산 얘기하면 팔 때다. 그러니까 주식도 많은 사람들 입에서 주식 삼성전자 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팔 때라는 거고 또 부동산도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이럴 때는 전문가들은 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지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 기본 현상이니까. 요거 다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너무 늦추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이자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받더라도 사시는 게 돈 버는 노하우다. 왜?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만큼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있는데도 비싸게 이렇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0억, 20억 이렇게. 뭐 또 한 5억이라도 전세보다 5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전세만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전세금은 뭐 더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세만 살지 마시고 전세금이 정도가 집을 살 정도가 되면 사셔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습관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부자들은 좀 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건강을. 그래서 20% 이상 과도한 수익은 기대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20% 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투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뭐 금리가 뭐 아무리 높다고 해도 4%, 5%. 그래서 20%라는 거는 4배, 5배 되잖아요. 그래서 20% 이상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는 하지 마셔라. 근데 요것도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따블을 벌여야 되겠다. 따따블 벌여야 대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뭐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 대출은 늘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경매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너무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낫다. 이거는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돈 너무 많이 벌면은 운영하는데 스트레스가 또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원금은 항상 투자할 때는 보장이 되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부자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는 거잖아요. 또 장애인들한테. 그러다 보면은 이 투자해서 이 돈을 버는 것도 너무 많이 원금까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투자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또 투자를 해서 물론 투자할 때 심사숙고하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이제 투자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라.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셔라. 근데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또 부자들의 투자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